내 체력에 딱 맞춰서 뱃살만 쫙 빼주는 운동법 누군가 정해준다면 얼마나 편할까요? 아마 대부분 살을 빼겠다고 결심하면 무작정 달리기부터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힘들게 할수록 살도 더 잘 빠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달리기보다 걷기가 더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걸 모르고 무작정 뛰기만 하면 남들 뱃살 줄어들 때 난 무릎만 먼저 아파올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체력, 나이에 맞는 운동이 걷기인지 달리기인지 딱 정해드리겠습니다. 지긋지긋한 똥배와 이별하고 싶다면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어제 야식도 먹고 간식도 먹었으니 오늘은 죽어라 뛰어야지 이 생각을 자주 하신다면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될 겁니다. 먼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다이어트를 몇 번이나 실패해 보셨나요? 대부분은 의지가 부족해서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방법의 문제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내 체력보다 강한 운동을 선택하고 결국 오래 버티지 못해서 포기하는 겁니다. 특히 30대 후반 이후에는 더 그렇습니다. 야근하고 퇴근하면 밤 8시, 몸은 예전 같지 않은데 유튜브를 켜면 다이어트 하려면 전부 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터벌을 하라고 합니다. 문제는 그렇게 시작한 사람 대부분이 3개월을 못 간다는 겁니다. 퇴근 후 헬스장에 가면 재밌는 풍경이 있습니다. 배를 빼겠다고 가장 열심히 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땀도 가장 많이 흘리고 숨도 가장 많이 차고 얼굴도 가장 빨갛습니다. 그런데 몇 달 지나지 않아 하나둘씩 보이지 않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많은 사람들이 살 빠지는 운동과 힘든 운동을 같은 뜻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처음 며칠은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몸은 점점 지치고 운동은 점점 부담이 됩니다. 결국 뱃살보다 포기가 먼저 찾아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실제로 체지방 감량에 성공한 사람들은 가장 힘들게 운동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미국 국립체중조절 등록소의 장기 체중 유지 데이터를 봐도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특별한 운동이 아니라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실천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뱃살은 얼마나 죽을 만큼 힘들었는가 보다 얼마나 오래 반복했는가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사실 걷기가 좋으냐 달리기가 좋으냐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3개월 뒤에도 계속할 수 있는 운동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체력도 다르고 운동 경험도 다르고 체중도 다릅니다. 그래서 운동 강도도 달라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좋은 기준이 바로 심박수입니다. 심박수는 운동할 때 심장이 1분에 몇 번 뛰는지를 말합니다. 계산도 어렵지 않습니다. 220에서 자신의 나이를 빼면 최대 심박수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 40세라면 220 빼기 40은 180. 이 숫자가 최대 심박수입니다. 그리고 체지방 감량을 위한 운동은 보통 최대 심박수의 60에서 80% 정도가 좋습니다. 계산이 어렵다면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운동 중에 말은 가능하지만 노래는 부르기 힘든 정도, 그 정도가 딱 맞는 강도입니다. 스마트워치가 있다면 심박수를 확인하시고 없다면 지금 말씀드린 느낌만 기억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럼 이제 가장 궁금한 질문에 답해드리겠습니다. 나는 걷기를 해야 할까? 달리기를 해야 할까? 지금부터 여러분 체력에 맞춰 딱 정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건강검진에서는 비만이 아니지만 배만 나온 사람, 운동 경험도 어느 정도 있다. 이 유형은 주 4회, 35분 조깅을 추천합니다. 러닝머신 기준 시속 8에서 9km 정도. 야외에서는 약간 숨이 차는 속도로 뛰십시오. 심박수는 130에서 145 정도. 말은 가능하지만 노래는 힘든 정도입니다. 이 정도 강도면 체지방 감량과 심폐 능력 향상을 동시에 노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배도 나오고 운동도 안 한 지 오래됐다.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분들 중 가장 많은 유형입니다. 여러분은 처음부터 뛰지 마십시오. 처음 이 주는 빠른 걷기만 하세요. 주 4회 30분. 러닝머신이면 시속 6에서 6.5km. 야외라면 평소보다 빠른 걸음입니다. 심박수는 120에서 135 정도. 이 주 뒤부터는 걷기 4분, 조깅 1분. 이걸 6번 반복하십시오. 총 30분 정도가 됩니다. 성공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세 번째, 체중도 많이 나가고 배도 많이 나왔는데 의욕은 넘친다. 사실 가장 위험한 유형입니다. 첫날 5km 뛰고 둘째 날 무릎 아프고 셋째 날 쉬고 일주일 뒤 운동화가 현관에 방치됩니다. 여러분은 걷기 3분, 조깅 2분, 30분 반복. 이것만 하십시오. 러닝머신 기준 걷기 시속 5.5에서 6km, 조깅 시속 7에서 8km 정도면 충분합니다. 심박수는 110에서 130 정도를 유지하십시오. 체중이 많이 나가는 분들은 체지방보다 관절 보호가 먼저입니다. 속도를 올리는 것보다 운동을 끊기지 않고 이어가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특히 퇴근 후 운동하시는 분들입니다. 배가 별로 안 고프다면 물만 마시고 운동해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배고픔이 심하다면 운동 1시간 전 바나나 작은 것 1개 정도는 괜찮습니다.
너무 배고픈 상태에서 운동하면 금방 지치고 운동에 집중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운동 후에는 굶지 마십시오. 정말 중요합니다. 살 빼겠다고 운동하고 아무것도 안 먹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근손실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삶은 계란, 그릭 요거트, 단백질 보충제, 닭가슴살 이 중 하나는 꼭 챙기십시오. 뱃살을 빼는 건 굶는 게임이 아니라 근육을 지키는 게임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선택한 운동이 걷기든 달리기든 사실 더 중요한 건 지속하는 기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변화가 나타나기 전에 먼저 포기합니다. 2주 하고 포기, 3주 하고 포기, 한 달 하고 포기. 그래서 몸이 바뀌는 순간을 못 보는 겁니다. 물을 99도까지 데웠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직 끓지 않습니다. 하지만 100도가 되는 순간 갑자기 끓기 시작합니다. 뱃살도 비슷합니다. 대부분은 변화가 시작되기 직전에 포기합니다. 여러분은 아직 실패한 게 아닙니다. 아직 100도에 도달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의 결론은 단 하나입니다. 더 힘들게 하지 말고 더 오래 하십시오. 중요한 건 내일도 다시 할 수 있는 강도입니다. 주 4회, 30분에서 40분, 대화 가능한 강도, 12주, 이것만 하십시오. 뱃살은 독한 운동보다 꾸준한 운동을 더 무서워합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